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최국일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 간의 레이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레이더 논란에서 문제가 됐던 북한의 선박이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날 발생한 일입니다. 이 한일 간 레이더 조준, 위협 비행, 이 분쟁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1일 날 더는 실무자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규명이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는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 중단을 선언한 건데요. 이 한 10페이지 분량의 발표문을 요약하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국이 이 사실과는 너무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사건의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파헤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들은 대화 중단 선언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현지에서의 반응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은 이 사건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그 일본 내에서는 한국하고 국교 단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국방 협력의 신뢰가 깨지면, 무너지면 정상적인 안보 협력도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한미일 공동 안보 협력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심각한 문제점이 지금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이 한미 동맹의 위기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Y타임스에는 이번에 한일 레이더 갈등 특집을 다뤘습니다. 기사를 무려 6개를 싣고 논평까지 해서 7개를 실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겁니다. 점점 더 파국으로 하는 한일 간 레이더 갈등, 공해상 북한 선박 어선 아닌 공작선일 가능성은 없다. 반일 내세우는 좌파 운동권이 아베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다. 일본 야당까지도 한국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다. 반미로 가는 첫 단계로 반일로 가는 것은 아닌가. 또 한일 간 대립 격화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결국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특집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우리 Y타임스, 그러니까 ytimes.kr에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이 방대한 양의 기사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 한국 측과 일본 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 날 이 북한 어선의 실종 신고를 받은 우리 측이 광개토 대왕함하고 해양경찰선을 현지에 급파해가지고 인도적 구조 지원 작전을 하는 상황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피온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광개토함의 한 150m 위를 위협 비행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측의 주장입니다. 북한 어선을 인도적 차원에서 구조하고 있는 군함에 대해서 이 저공 비행을 했다는 것은 그 엄연한 도발 행위이고, 중요한 것은 일본 해상 초계기를 향해서 공격용 레이더 빔을 겨냥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공해상에서 초계기가 머리 위에까지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 광개토 대왕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국방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또 전혀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 최근에 며칠 사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 중도 내지는 좌파적 성향까지 있는 그런 언론 매체들 몇 군데에서 나온 내용들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사실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이게 더 의혹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일본의 주장은 뭐냐면,
전환당했던 북한 선박은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이었다. 북한의 공작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이 발표한 것 같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선박이 전환당한 어선이 아니고 명백한 공작선이라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후지TV는 확신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의 해상 초기기가 관찰해 보니까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오잖아요. 이 뭐냐면 일반적인 북한 어선보다 4배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고 일반적 북한 어선은 갖고 있지 않는 무선 교신이 가능한 고성능 안테나까지 있었다. 지금 위에 이 사진에 보면 그런 게 보이는데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이 일반적인 북한 어선이 아니고 공작선이었다. 또 일개 어선이 이 전환을 당했는데 이 광개토함까지 출동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북한 선박이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광개토함까지 출동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주장을 합니다. 또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북한 선박이 전환 구조 신호 자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은 일본 어선의 북한 어선의 전환 구조 신호를 받고 현장을 출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전환 신호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북한 선박이 위치한 곳이 일본의 이지 안에 있었고 또 북한 선박이 전환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당연히 가까이 있는 일본의 해양경비대는 물론이고 주일 미군의 무선망에도 그 전환 신호가 잡혔을 터인데 어느 쪽에도 그런 전환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광개토함과 해양경찰청은 어디서 어떤 신호를 받고 그곳으로 구조를 하러 왔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북한 선박이 전환당했다는 것을 알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장은 뭐냐면 북한 선박은 전환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이제 언론들이 북한의 선박은 전환당한 게 아니고 북한의 고위 인사가 탄 배였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냐면 북한의 고위인사가 탄 배가 일본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북한의 김정은에 알고 청와대로 SOS를 보내가지고 일본으로 못 가게 막았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고, 또 하나는 일본으로 향하는 공작선이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 무선을 통해서 북한에 직접 송신을 해가지고 이 한국에 군함이 출동해가지고 구조했다. 뭐 이 두 가지 가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북한의 선박에 대해서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 일본 측이 주장은 이런 겁니다. 한국의 광개토함과 해양경비선이 이게 그 배의 위치를 보니까 북한 선박이 오른쪽을 일본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인데 광개토함과 해양경찰서는 그 북한의 선박을 가로막는, 양쪽이 이렇게 딱 못 가도록 가로막는 형태를 하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구조를 하러 왔더라면 바로 옆으로 가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일본으로 향해 가는 그 배를 가로막았다. 또 하나는 이 배가 이 군함과 해양경찰선 이렇게 가로막으니까 이 북한의 선박이 이걸 회피를 했다. 그 모양을 위해서 관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전환당한 배가 그렇게 행동할 리가,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전환당한 선박이라 그러면 기름이 떨어졌든지, 근데 기름이 떨어질 정도로 준비해 오지는 않았겠죠. 아니면은 배에 무슨 이상이 있었든지 그럴 텐데,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영해로 데려가가지고 뭔가 손을 본 다음에 아니면 기름을 채워준 다음에 북한으로 갔을 텐데, 이번에는 바로 북한 해역으로 인도해가지고 북한에서 그쪽 영해로 들어가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냐면 일본으로 향하는 배였건 아니면 일본으로 침투하려는 공작선이었건 전환 신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은 배의 위치와 정체를 한국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고 있었다, 알게 됐다. 어디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일본 언론들은
북한 김정은이 지원 요청을 받은 청와대가 광개토함과 해양경찰을 출동시켜가지고 북한 선박의 귀환을 도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광개토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서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안 했다 그러는데 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한국 측은 그런 사실이 없고 수색 레이더만 가동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분명히 뭐냐면 수색 레이더가 아니라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21일 날 일본 측이 당시 P1 초계기 안에서 승조원이 들었다는 경보음을 공개한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고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파를 소리로 전환한 걸 공개했는데, 이건 이제 기밀 보호를 위해서 일부 보존 조치를 거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화기관제 레이더 탐지음이라고 공개된 경보음을 들어보면 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한 18초 정도 이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광개토함은 왜 우방국의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가동했을까요? 일본 측은 북한 공작선을 근접 촬영하려고 하는 일본 초계기의 작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숨길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은 왜 이 문제를 미국하고 협의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꼭 그 동네 큰 형한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친 것 같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본 쪽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번 레이더 논란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이번 이 레이더 논란의 중심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편이 아니라 북한 측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명확하게 인도적 구도가 아니라 인도적 구조, 그런 인도적 조치가 아니라 군사적 사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으로 이 군사적 충돌 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군사협의체 쪽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손을 들어주는, 그러니까 북한 편을 들어주는 군사적 작전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일본은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미국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협의한 내용이 뭐냐? 일본은 미국 측에 해상 초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과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사실상 붕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한 축인 한국이 우방이 아니라 오히려 적하고 내통했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건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일본이 주장하는 사항이 진실이라 그러면 한국은 우리 측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미국 측하고 공유하면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명확하게 진전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일 간의 고급 군사 정보는 교환되지 않을 겁니다. 그 미국하고의 안보 정보 교류 또한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반일을 넘어서, 이 반일을 넘고 그 다음 단계 뭐냐, 원미, 미국하고 좀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탈미,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전략으로 갈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을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ytimes.kr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ytimes의 특집 기사 7편을 읽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많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ytimes 논평, 한일 레이더 논란, 북한 선박이 어선이 아니라 공작선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